皆さんどうもマコムです。물이 없네. 여러분들은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누군가의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집의 어느 부분을 관찰하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방의 크기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창문으로 보이는 바깥의 풍경을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집안에 있는 어떤 가구에 대해서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전자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남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아는 사람이 집에 놀러 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책장이에요.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 경험상으로 이제 누군가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책장을 봐서 그 사람의 책장 속에 꽂혀져 있는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의 집에 놀러 가면은 책장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책을 보고 있는지, 그런 것을 굉장히 유심히,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의외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뭔가 내면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통 이제 몸의 순환적인 그 문제에 의해서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큰 일을 치를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보통 책을 한 권 들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책장을 보다가 이런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마코소 신분, 마이니치 신분. 자, 보시면은 이게 어떤 책이지? 라고 모르시겠죠. 왜냐? 커버가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책을 사게 되면은 점원한테 반드시 받게 되는, 거의 80% 이상 받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카바와 도사레마스까? 혼니 카바오 쓰게라레마스까? 이런 식으로 책에 커버를 씌울 것인지 점원이 물어옵니다. 그래서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금방 종이로 된 이런 가벼운 것을 탁탁탁탁 금방 싸줘요. 자, 이것을 왜 커버를 씌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선 책이 지저분해지지 않죠. 이런 커버가 있으면은 안에 책이 지저분해지지 않기 때문에 책을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중고책 같은 것도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달고 팔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더 큰 이유로는 그 책을,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본에서 전철을 타면은 예를 들어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의외로 책을 보는 사람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커버를 씌우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점에서 싸주는 책 커버는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가죽 같은 걸로 된 있는 책 커버를 사가지고 항상 자신이 읽는 책에 이렇게 껴가지고 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책 커버를 씌우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방해받고 싶지 않다, 상대방이 아무리 친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다, 심한 경우에는 사귀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일본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는 일본인들은 무조건 이렇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일본인들이 한국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자신의 그 영역 안을 지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 책 커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유학생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인들은 타인에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기 보호의식이 강하다. 타인과 교제를 할 때도 일본인들은 자신한테 책 커버 같은 커버를 씌운 채로 교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제가 일본 이야기 초창기에서도 다루고 있는 영상인데, 혼내와 다테마이, 일본인들의 혼내, 속마음과 다테마이, 겉으로만 드러내는 모습,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 일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영상이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얘기했을 때 혼내 다테마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혼내 다테마의 문화만 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하지만 물론 그것은 이제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저도 일본 친구 중에서는 정말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친구도 있었고, 정말 나는 혼내 다테마의 정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일본인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친해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의 감각으로 이제 친해지려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느끼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조금 더 다른 말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한국에서 이제 사람을 접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친구랑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친구가 만약에 놀러 나온 거야. 그랬을 때 저는 그 친구의 친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랑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술자리에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처음 만난 친구의 친구, 처음 만난 친구의 친구인데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 친구의 친구,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어떻게 같이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막 술 취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 너도 어차피 친구의 친구니까 그냥 친구 먹자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바로 연락처 교환하고 바로 다음날 연락해서 뭐하냐 나와라 이런 식으로 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제 한국에는 있다고 보는데, 일본은 그런 것은 좀 별로 없지 않나 라고 싶습니다.
방금 술 먹은 경우를 얘기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거의 없는 상태, 거의 0이었던 상태인데 처음 만나니까 이제 조금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같이 술을 먹어버리면 한 번에 팍 이 정도로 친해져 버리는,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일본은 반대로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해도 바로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한 50점 정도, 한 이 정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오해를 했던 게, 처음 일본을 갔을 때는 모든 일본의 여성들이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주니까 내가 좀 일본에서 좀 잘 나가겠다라고 느꼈던 거죠. 일본은 처음 만나도 한 50점 정도, 이 정도 관계를 유지해 주는 거죠. 대응 같은 거, 막 얘기도 잘 들어주고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도 막 호응도 좋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처음에 기본으로 대해주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실제로 겉으로만 나오는 이제 점수죠. 겉으로는 이 정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그 사람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깝죠.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만나고 친해지면 할수록 이제 점점 속마음을 드러내다가, 이제 이것을 넘어서면 일본들도 결국은 이제 계속 만나고 자주 접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넘어서는, 닷대마를 넘어서는 그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한국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과 한국인이 처음 만났을 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완전 제로 상태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한국인은 이제 어떻게 같이 뭐 놀게 됐어요. 술을 마시게 됐어요. 그러면 한 번에 이 정도 친해졌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인은 겉으로는 이 정도 친해졌다고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만나면은 겉으로 50이었던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접하게 됐는데, 일본인은 아직 실제로는 마음속에서는 아직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갭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은 아니 왜 친구인데 왜 이렇게 속마음을 안 드러내지? 이렇게 답답해할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은 일본의 친구는 사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조금 더 친해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일본인 친구를 이제 사귈 때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뭐 한 번 뭐 만나서 같이 놀았다 하니까 뭐 친해졌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딱 다가가면은 겉으로는 대응을 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속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간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러니까 이쪽은 친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친구를 사귈 때는 한국 같은 느낌으로 이제 팍 다가가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줘서 상대방한테도 자신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상대방한테 알리는 시간도 좀 줘서, 이렇게 일본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친해졌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서 그 이상으로는 들어오지 말라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걸 생각해 주면서 다가가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네요. 만약에 일본에 가서 일본인 친구가 생겼는데 한 두 번, 세 번 만났는데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네요. 일본들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더니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몇 달, 그 다음에 한 열댓 번을 만나봐야 이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일본인이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친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시간을 천천히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면서 사귀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인데요. 이 커버를 씌워놓은 책이 지금 저희 집에 한 권밖에 없어요. 다른 책은 이제 제가 커버를 다 벗겨서 놔뒀는데 이 책만 커버가 씌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내가 커버를 아직 안 벗겨놨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래도 아직까지 와주셔서 바이바이. 이 책의 제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서브 채널 우미상의 쓸데없는 이야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메인 채널에서 얘기하기 좀 창피한 제목입니다.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